젓가락 잡듯이 이렇게 넓게 잡아주고 넘겨줘요. 잡아주고 넘겨주고 잡아주고 넘겨준다.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와, 버터 향이 펴져가지고 되게 좋아요. 일반 달걀을 먹는 가장 맛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식어도 맛있어서 도시락 메뉴나 또는 간식 메뉴로 되게 좋습니다. 또 아이들한테도 이 간식으로 먹이 좋고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요리를 알려드리는 밥하는 겸 최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계란말이입니다. 어쩌면 계란말이는 우리가 계란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계란을 다들 이렇게 삶아 먹거나 쪄 먹거나 또는 후라이 해 먹을 텐데, 계란말이를 할 줄 알면 되게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계란말이 장점 중에 하나는 도시락으로 싸기 좋다는 거예요. 또는 집에 뒀다가 반찬 외에도 간식으로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계란말이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번에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계란말이를 할 줄 아시는 분들도 이번에 제가 했던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해보기에 어떤지 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달걀 5개입니다. 안에 넣을 채소로는 대파랑 당근이 필요해요. 사실 여기 들어간 채소는 각자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대파와 당근이 이 식감도 괜찮고 수분기가 없어서 계란말이 재료로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쓸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좀 더 감칠맛 내고 싶다면 이렇게 후추나 크러쉬 페퍼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콤한 맛 또는 조금 더 알싸한 맛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버터도 쓸 겁니다. 이 자연의 재료로 이런 조미료 없이 만들려면 사실 이런 버터 같은 좋은 재료의 풍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얘를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당근 손질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당근을 지금 제가 흑당근을 씻었어요. 씻어놓은 것을 수분만 긁어주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끝에 살짝. 수분 조금 넘었죠? 이렇게 하면 당근 손질 끝입니다. 이거 씻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당근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제 편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당근부터 썰 건데요. 당근은 최대한 잘게 썰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달걀말이를 말 때 당근의 이 입자가 너무 크면 이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양끝부터 잘라줄게요. 당근을 자를 때 일단은 저는 이 중간을 반을 갈라줘요. 너무 길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굴러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쪽에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썰어서 몇 개만 쌓아준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채를 썰어준 다음에 일단 얘를 옆으로 놓아서 누르기보다는 약간 앞뒤로 지나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공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요리 영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요리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레시피들은 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입자가 좀 크거든요.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다져줘요. 한 번 더 이렇게 칼로 지나가면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거 다 쓸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달걀말이 할 때는 이렇게 한 줌 이렇게 하면 한 30g 좀 넘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당근 손질한 김에 얘들을 다 이제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달걀말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이제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또 쓰시면 돼요. 다이소에 야채 다지기 있는 거 아세요? 이걸로 하면 사람들이 없어서 못할까봐 안 하거든요. 우와, 좋아. 여러분들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얘들을 쓰지 않고 얘를 쓸 거예요. 오, 좋은데? 대파는 일단 초록색 부분 분리하고, 저 잘 써는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 좋았던 거는 이렇게 한쪽을 잡고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왜냐면 대파도 잘게 잘라줄 거거든. 이렇게 얘를 잡고 가능한 한 얇게 그냥 지나가듯이. 대파도 저희가 다음에 또 해먹을 수 있게 이미 써는 것들은 담아줄게요. 여기다가. 썰어놓으면 얼마나 보관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 요리도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 잘 하려고 하면 못해. 그냥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제가 원래 웨이트를 좀 쉬었다가 요즘 웨이트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지금 테니스도 하고 있고 러닝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맨몸 운동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놓고 안 간지가 좀 되는데, 근데 여전히 이 테니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기능성 웨이트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저는 헬스장을 일주일에 한 3번, 4번 가기 시작했는데,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헬스장 가면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똑바로 해야 한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요즘엔 헬스장 가서 딱 3, 40분 만에 끝내요. 그래서 요즘에 제 헬스장에서 하는 거는 3종목만 하고 오는 거예요. 딱 운동 3부위만, 일단 3동작만 한 3세트, 4세트씩 그렇게 해서 3개만 하고 나와요. 그렇게 작게 하니까 한 30분 만에 하거든요. 휴대폰 안 보고 하면 진짜 30분 만에 해요. 그렇게 하고 오니까 그 짜투리 시간에 운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다가 헬스장 그냥 들어가서 그냥 옷도 대충 입고 가서 그냥 운동하고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리도 좀 해보니까 좀 어떤 것들은 대충 해야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선택지가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계란 5개를 여기다 풀고요. 채소 한 줌 넣고 파도 한 줌 넣고 그리고 후추랑 페퍼론치노 소금 넣고 저어서 계란 만들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안에 있는 당근과 이 채소가 조금 덜 익은 게 식감이 아쉬웠어요. 또는 풍미도 맛있고. 그래서 저는 얘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바쁠 때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계란을 만드시면 되고요. 조금 더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올리브유 3개, 3큰술 넣고 무게로 치면 25에서 30g, 딱 한 손 안에 딱 잡히는 정도. 근데 좀 더 해도 돼요. 그냥 넉넉하게. 당근도 한 줌에서 좀 넉넉하게 잡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조금 더 채소를 익혀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살짝만 볶아줄 거예요. 저는 당근의 생 느낌이 너무 좀 싫어서 이렇게 하면 단맛도 좀 올라오고요. 약간 향도 좋아지죠. 이따가 계란을 풀 용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혹시나 뭐 보울을 쓰신다면 보울에 넣어도 괜찮고요. 밥그릇도 괜찮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고 나면 좀 따뜻하긴 한데 이 사이에 조금 식을 거예요. 그 사이 여기다가 제가 소금이나 이런 조미료 넣어줄 겁니다. 저처럼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드시 이렇게 미세 저울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0. 몇 g까지 되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루 재료부터 넣을 거예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3g이 필요해요. 소금 3g은 한 3분의 2티스푼 정도 돼요. 후추는 15번 돌릴 겁니다. 이건 선택인데 크러쉬드 페퍼, 저는 심플리 오가닉의 제품 쓰고 있는데 이거 넣을 수 있다면 한 0.3 정도? 0.4이 얼마 정도인가 했을 때는 이 손으로 집었을 때 한 3꼬집 정도 넉넉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게 있습니다. 보통 레시피에는 이런 찌유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갔을 때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물 보시면 이 간장에 밀가루가 들어있고 뭐 포도당, 액당,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MSG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운 성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클린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액젓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처음 이 요리 할 때 먹었을 때 맛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먹었을 때 맛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먹었을 때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넣어봤자 몇 g이에요. 그 몇 g 안에 이런 아쉬운 성분이 또 되게 조금 들어있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면 우리가 엄청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넣어주겠습니다. 이 액젓은 3분의 2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딱 3g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해보자면 소금 3g, 그리고 액젓 3g, 후추는 15번 또는 취향에 맞게, 얘도 기억하기 쉽게 0.3g, 아니면 3꼬집 되게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 나요. 그 사이 사실 얘가 어느 정도 식었거든요. 이때 이제 계란 5개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거품기가 있으면 좋고요. 귀찮다면 젓가락으로 섞어줄 겁니다. 이거를 엄청 잘 풀어주면 더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되고요. 약간 덜 풀어주면 여기서 흰자랑 노른자가 살짝 분리가 되면서 그 색감이 좀 좋게 돼요. 그리고 원래 계란말이 레시피에는 설탕이 들어가는데요. 혹시 더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 이 마지막에 여기다가 알로스를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넣을게요. 근데 사실 이 레시피에서 이거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 처음 먹일 때는 반응이 좋아야 되잖아요. 또는 아이들한테 먹일 때. 그래서 딱 1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맛있게 만들어 버리고 다음에 만들어서 줄 때는 알로스 안 넣고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팬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팬의 온도를 올려주는데 이 팬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계란말이 할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불에 되게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기름을 써서 좀 남아있는데 표면만 덮어줄 만큼, 표면을 코팅할 만큼만 기름 더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 불을 좀 줄여주고
얘가 충분한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계란물을 살짝 넣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너무 바로 익으면 안 돼요. 너무 딱딱해지지 않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약간 딸려오는 정도. 여기서 제가 개발한 팁이 있습니다. 계란말이를 맛있게 할 때 원래는 사실 계란말이 팬을 쓰면 좋은데 저는 팬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란말이가 길어요. 넘길 때 이쪽만 넘기면 이렇게 반대편이 안 넘어가서 찢어져요. 그래서 저는 스패츌러 이걸 2개를 쓰면 되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닥이 다 덮일 정도만 계란물을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얇게 붓습니다. 일단 지금 약불을 유지해야 돼요. 기포 올라오면 터트려주고, 네. 얇게 전체 팬에 퍼트려주세요. 네.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주시고, 한쪽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익은 느낌 들잖아요? 그럼 살짝 넣어서 살짝 접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2개가 필요해요. 젓가락 잡듯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넘겨줘요. 한 번 더. 지금 불이 좀 세거든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넘겨주고, 그리고 얘를 한쪽으로 당겨요. 다시 여기다가 계란을 추가하는 겁니다. 혹시나 뭔가 부풀어 오르면 기포 터트려 주시고요. 계란물을 연장하는 거예요. 자, 약간 익은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넓게 잡아주시고 잡고 넘기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좀 붙어 있으면 살짝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여기를 또 옮기고 달걀물 다시 또 붓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약간 넓게 펼쳐주고 넘기고, 얘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야지 안 터집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볶아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채소 안에 기름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바닥에 기름이 충분히 코팅돼요. 이렇게 모양 좀 잡히잖아요. 여기선 살짝 불 올려도 돼요. 이제부터는 좀 안전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계란물 퍼뜨리고, 여기서 킥이 하나 있는데 버터 한 조각만 넣어주세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이 버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터가 이 계란말이 전체에 풍미를 입혀줄 거예요. 동시에 이 바닥에 코팅 좀 해주고, 구독자분들께서 계란말이 먹을 때는 사실 밥보다는 그냥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버터가 있으니까 포만감이 더 좋아요. 버터물을 좀 넣어주고 이렇게 밑에.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저도 이걸로 하니까 계속 이게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넓게 할 때는 이렇게 다시 넓혀주고 잡아주고 넘겨준다.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여기까지 왔으면 끝.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양을 좀 잡아줘요. 반듯하게. 여기서는 불을 살짝 올려도 돼요. 자, 버터 향이 펴져가지고 되게 좋아요. 자, 계란말이는 바로 썰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잔열로 좀 익혀주고 나서 얘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 써는 게 더 좋아요. 누르지 말고 앞뒤로 왔다 갔다. 조금 더 식으면 더 안정적이긴 해요.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와. 간 딱 좋고, 진짜 이게 일반 달걀을 먹는 가장 맛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대파랑 당근이 볶아져서 약간 그 달큰한 맛이 있어요. 간도 딱 심심하지도 짜지도 않고, 약간 감칠맛도 있고 고급 버전? 좀 더 고급스러운 버전이긴 하죠. 버터의 풍미 그리고 페퍼론치노가 약간의 그 뭔가 느끼함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이 쯔유나 어떤 후추, 소금 이것들에 되게 그 튀지 않는 조화가 딱 좋아요. 약간 심심한 맛도 있는데 그렇게 튀지 않고 오히려 이 계란과 조화가 더 잘 맞는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두시면 이거 챙겨서 가지고 다니다가 중간에 이동하다가 먹기에도 되게 좋아요. 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뭐 먹을 거 없을 때 차에 가지고 있다가 간식처럼 먹었어요. 이게 약간 식어도 맛있어서 이거 밖에 가져가서 이렇게 차에서 뭐 간식 먹을 때 또는 사무실에서 뭔가 배고플 때 도시락 메뉴나 또는 간식 메뉴로 되게 좋습니다. 또 아이들한테도 이 간식으로 먹기 좋고요. 한번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당근과 대파는 안 넣어도 돼요. 그렇게 안 넣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바쁘거나 재료가 없거나 귀찮을 때는 그냥 대파,
당근 넣지 마시고 달걀만 아까 그대로 레시피에서 말아서 드셔도 충분히 맛이 괜찮아요. 나중에 바쁠 때는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아래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밥하는 겸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